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가한 자리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동관 전 수석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눈꽃만큼도 이른바 군과 정보 지금 기관에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건 밝혀져야 되고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 댓글 작업은 사실은 저희 북한의 어떤 이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언 허가를 한 것 같고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치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 상식 안 맞아요. 자, 이동관 전 수석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현종 의원. 네. 그러니까 MB 측 입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댓글 같은 거 달라고 지시한 적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아니야. 김관진 장관 입에서도 그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니?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이제 네.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비춰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당시에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 부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대의 주요한 역할은 북한의 어떤 사이버 공격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동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동관 이제 전 수석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 지금 그 댓글 중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예. 이제 법원에서 인용된 거는 0.4% 정도라는 것이다. 0.9%. 9% 예. 중에서 이제 인용된 게 0.4%고.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어떤 사이버 사령부의 본연의 임무, 예. 즉 이걸 위해서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필요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댓글을 달아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달아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호남 사람들 뽑지 마라. 예. 과연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을까? 예를 들어서 포괄적 지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밑에서 어떤 이것을 지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알아듣고 했는 측면들, 일탈한 측면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광우병 때문에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실제로 물론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관심을 가진 건 과연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까지 즉 혐의 내용까지 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수석이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영호 사장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걸 어려운 정치평론 전문 용어로 매를 번다라고 합니다. 매를 번다. 배를 번다요. 네. 제가 볼 때는 개인적 의견이시죠? 이동관 수석이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네. 0.9%에서 법원이 절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댓글 부대 문제의 진실은 0.45%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동관 수석이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 어찌됐든 간에 전직 국방장관이 이 댓글 문제로 구속이 됐고 대통령이 이 구설에 오른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예.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하는 거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고 머리 숙이고 그리고 검찰이 요구한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야지 예. 여기서 실무자들인 장관이라든가 댓글부대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이고 대통령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참모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누가 그걸 객관적으로 믿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TV에서 회견을 보던 분들이 예. 이명박 대통령의 저 항변보다 이동관 수석의 어쩌게 보면 좀 적반하장격인 저 발언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더 화나게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영호 소장하고 생각이 네. 좀 다른 게 예.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로 기소가 됐죠? 박인철 회장으로부터 이제 수백만 불 뇌물을 받아서 예. 기소가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기소 내용이 뭐 여러 가지라 하지만 핵심 뭔가 K미르 재단 재벌로부터 예. 정치 권력을 통해서 돈을 예. 받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재순수리가 농단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동관 수석의 얘기는 MB 측 입장은 사이버 사령부 문제를 가지고 사이버 사령부 댓글을 가지고 MB를 압박해 온다면 이것은 싸울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여론조사를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MB가 뭐 수백만 불을 받았다. 예. 또 권력을 이용해서 뭐 다스라든지 예. 뭐 자기가 친한 기업이 이익을 받았다. 예. 이런 문제면 굉장히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네.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김관진 구속되고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국내 정치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 메뉴를 가지고 예. 네. 삿발을 잡겠냐? 이건 삿발을 잡아볼 만하다. 예. 한번 붙어볼 만하다. 싸워볼 만하다는 판단을 그 MB 측에서는 좀 내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제가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사자방 문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기소 문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유와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MB에게 둘러싼 다스나 BBK 문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이버 사령부 댓글과 이것을 주제로 해서 MB를 압박해 나갔을 때 네. 과연 이게 구속까지 갈 수 있겠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드는데 어쨌든 이 주제를 가지고는 붙어볼 만하다는 판단이 MB 쪽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니, 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시냐는 이제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상당히 웃으면서 이제 민감한 질문도 피해가는 편인데 이 상식에 벗어난 질문 하지도 말아라.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MB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죠. 뭐 네. 다선 의원을 한 것도 운이 아니고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초선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됐죠. 그다음에 서울시장에서 바로 건너뛰어서 청와대로 네. 갔죠. 그다음에 더욱 운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사실 적폐 전 정권은 기록들이 환히 있지만 전 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DJ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네. DJ 정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덮인 측면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사이가 서고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또 정권이 재창출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MB의 정치적 운은 참 큰 운인데 처음으로 이제 위기가 온 거죠. 비수가 이제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 예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MB로서는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 겪는 최대의 위기 국면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전에 박상원 평론가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소된 것은 아니고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셔서 일단 네. 공소가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는 것을 제가. 네. 자, 서해순 씨 얘기입니다. 서해순 씨 한 몇 달 동안 뭐 이 언론 지상을 뜨겁게 달궜는데 일단 경찰에서 유기치사와 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김동욱 기자, 네. 이 사건 전담으로 취재하셨잖아요. 네, 드디어 사실상 끝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드디어 이제 그동안 취재해왔던 것이 상당 부분 이제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서해순 씨가 네. 당시에 아이의 죽음을 주변 자기 친모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할 수밖에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셨어요? 예,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서해순 씨는 그러면 왜 딸 서현 양의 죽음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느냐 네. 라면서 그 사실을 물어봤더니 확인을 해봤더니 네.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가 죽고 난 이후로 상당 기간 이제 이상우 기자에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딸 서현 양이었는데 네. 서현 양이 굉장히 급하게 급사를 하게 되잖아요. 급성 폐렴으로 예.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제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서현 양이 만들어준 이런 배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서현이가 날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사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다가 서현 양 얘기가 나올 때만 미소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수사관도 네. 우리도 이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알지 않느냐. 네. 서혜순 씨는 뭐 좋은 엄마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딸에 대한 애착만큼은 확실했던 것 같다라고 네. 밝힌 바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서해순 씨 어머니하고 또 만나가지고 그 단독 기사 쓰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이 사건 무혐의 무혐의 송치된 다음에 어머니랑 통화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머니께도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주모 씨께도 다시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서혜순 씨가 무혐의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이건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오히려 정말 고맙다라고 제게 이제 말씀을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썼던 그 기사 자체가 더 큰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당연히 또 의혹을 예. 제기할 만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당신의 이제 말을 쭉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준 것이 예. 서혜순 씨의 이제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도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서혜순 씨가 그 이후에도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섭섭해하시면서 했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여전히 두 아직까지- 모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연락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성애적인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셨습니다. 뭐 네. 딸이 얼마나 오죽 힘들면 그러겠냐. 나중에 언젠간 연락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네. 서해순 씨가 이제 드디어 칼을 뽑는 것 같습니다. 압승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막 검찰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초 시작할 때부터 2007년 12월 23일이었던 사건입니다. 예. 10년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드러난 거에 따르면 서해순 씨가 좋은 엄마였다는 증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예. 뭐 일기장이라든지 지금 말한 것처럼 막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2라운드는 이상호 기자하고 여러 명을 상대로
무고 내지 명예훼손죄를 네. 고소하는 게 네. 서해순 씨가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상호 씨하고 서해순 씨가 어떻게 될까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과거에 그들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거의 뭐 무슨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뭐 이상호 씨가 왜 저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도 이상하게 정확하게 만든 게 팩트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 하신다, 진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상호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모든 변사는 기본적으로 타살 의혹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취재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서해순 씨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드네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일단 1라운드는 서해순 씨의 승인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서해순 씨는 대대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될 거라 예상하세요? 네, 일단 서해순 씨가 이제 변호인 박훈 변호사를 예. 이제 예. 그 선임을 해서 이제 그 이상호 기자와 그리고 김광석 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 네.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안민석 의원을 대상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내세웠고 그것은 이제 혐의는 명예훼손과 무고입니다. 명예훼손과 무고. 네. 이 혐의를 이 고소를 통해서 결국 나에 대해서 이제 줬던 어떤 각종 의혹과 모욕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예. 이거에 대신 대응하는 이제 이상호 기자는 그동안 내가 취재해왔던 것은 그 정당한 의혹이었다. 정당한 의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침몰하지 않고 네. 이후에도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도 많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종 의원께 네. 제가 이거 한번 질문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이 중앙지검에 구발하러 하러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면요. 뭐 이상호 형 김광석 형은 뭐 유족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상호 씨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안민석 의원. 저분은 왜 저기 동참한 건가요? 뭐 안민석 의원은 뭐 저기뿐만 아니라 많이 등장했죠.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 때 뭐 최순실 관련돼서 많이 했고 또 본인이 직접 또 독일로 가서 네. 본인이 직접 뭐 계좌 추적한다고 했는데 뭐 결과는 알려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어떤 사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건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상호 기자야 본인이 취재를 했으니까 본인이 확신하면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을 들이대면 사실 이게 어떤 정치화되고 좀 공식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을 좀 확장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도 안민석 의원이 어떤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실제로 많은 거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과연 그만큼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사실은 뭐 정보 자체는 일단 이상호 기자한테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 네. 뭐 안민석 의원이 SNS에다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히긴 했네요. 그렇죠. SNS에 본인이 일단은 경찰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면서 김광석 고인에 대한 명예가 누가 되지 않도록 얘기하겠다 하는데 아마 법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과연 이상호 기자가 취재를 성실히 했는지 그 취재가 문제가 없었다면 안민석 의원까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됩니다. 자유와 책임,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치에 벗어나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저 이동관 전 수석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현종 의원. 네. 그러니까 MB 측 입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댓글 같은 거 달라고 지시한 적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아니야. 저 김관진 장관 입에서도 그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니?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이제 그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비춰봐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에서의 어떤 0.45%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동관 수석이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전직 국방장관이 이 댓글 문제로 구속이 됐고 대통령이 이 구설에 오른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하는 거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고 머리 숙이고 그리고 검찰이 요구한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야지 네. 여기서 실무자들인 장관이라든가 댓글부대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이고 대통령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참모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누가 그걸 객관적으로 믿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TV에서 회견을 보던 분들이 예. 이명박 대통령의 저 항변보다 이동관 수석의 어쩌게 보면 좀 적반하장격인 저 발언이 오히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 부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대의 중요한 역할은 북한의 어떤 사이버 공격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동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동관 이제 전 수석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 지금 그 댓글 중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예. 이제 법원에서 인용된 거는 0.4% 정도라는 것이다. 0.9%. 9% 중에서 이제 인용된 게 0.4%고.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어떤 사이버 사령부의 본연의 임무, 예. 즉 이걸 위해서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필요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댓글을 달아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달아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호남 사람들 뽑지 마라. 예. 과연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을까? 예를 들어서 포괄적 지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밑에서 어떤 이것을 지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알아듣고 했는 측면들, 일탈한 측면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광우병 때문에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실제로 물론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관심을 가진 건 과연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까지 즉 혐의 내용까지 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수석이 이제 그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영호 사장 어떻게 보세요? 이걸 어려운 정치평론 전문 용어로 매를 번다라고 합니다. 매를 번다. 배를 번다요. 네. 제가 볼 때는 개인적 의견이시죠? 예, 이동관 수석이 원래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네. 0.9%에서 법원이 절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댓글 부대 문제의 진실은 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간자리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동관 전 수석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눈꽃만큼도 그 이른바 군과 정보 지금 기관에 이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건 밝혀져야 되고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댓글 작업은 사실은 저희 북한의 어떤 이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언 허가를 한 것 같고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